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산전기학원 윤홍준 강사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3회 전기기사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시험 보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이 문제들은요, 일부 선생님들이 실제로 보신 문제와 상이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풀이 방법이나 이런 거를 참고용으로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은 한국전기설비 규정의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세요. 자, 이 문제 우리 필기 때부터 아마 공부하셨던 문제일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간선이 있고 그리고 그 분기회로 과부하 보호 장치를 설치해야 되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메인 선이 쭉 있습니다. 그러면 이 메인 간선에서 우리가 이렇게 분기회로들이 나갈 때 이 분기회로용 그렇죠. 보호장치가 이렇게 설치가 돼야 되는데 이때 기본법은 뭐예요? 그렇죠. 기본법은 바로 이 분기점입니다. 그런데 이 분기점을 당연히 무조건 이렇게 법에서 규정하진 않고요. 예외 규정으로 두기 시작하죠. 어떤 거? 그렇죠. 바로 단락 및 화재의 우려가 적은 경우 그때 몇 미터까지? 그렇죠. 3미터까지 가능하더라. 이거 필기 때도 그리고 우리 실기 때 테이블 스펙 같은 거를 공부할 때 같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단락 보호가 된다. 이미 단락 보호가 되어 있다. 그러면 어때요? 그렇죠.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자, 지금 이 문제 조건을 보시면요. 지금 또는 쭉 단락의 위험과 화재 및 인체에 대한 위험이 최소화되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럼 몇 미터까지? 그렇죠. 바로 3미터까지 이동하여 설치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이론들은요. 약간 필기가 강하신 분들이 좀 유리한 이론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1, 2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자, 중성선을 어떻게 하는 회로의 경우에는 개폐기 및 차단기 그리고 이때 뭐 할 때는 중성선이 선도체보다 늦게 어떻게 되고 지금 뭔가 문제가 연결이나 아니면은 그렇죠. 끊어내는 좀 그러한 느낌의 문제네요. 얘는 그냥 이제 법안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성선에 관한 바로 이 차단이나 투입에 관한 바로 그러한 부분인데요. 자, 중성선을 한마디로 차단 및 재폐로 하는 경우에는 그때는 개폐기 및 차단기는 차단 시에 중성선이 선도체보다 늦게 차단되어야 하며 항상 이러한 중성선들은요. 한마디로 이러한 메인 선들보다는 늦게 돼야 되며 그리고 재투입 시에는 선도체와 동시 또는 그 이전에 되는 것을 설치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선생님들, 수험생분들께서 처음 보는 법안이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문제를 통해서 이렇게 보는데 많은 분들이 뭐 차단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투입 이렇게 생각을 많이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도 차단과 재폐를 하고 이제 법안에 명시는 되어 있는데 투입 정도는 어느 정도 이렇게 큰 포괄적인 면에서 채점을 좀 유하게 한다면은 가능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안된 문제는요. 원래는 딱 칼 대고 채점을 하면은 무조건 이 용어들만 되는 게 맞습니다. 원래는 다만 어느 정도 포괄적인 채점도 있기 때문에 기대는 좀 해보시면 좋겠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무접점 회로를 보고 진리표의 빈칸을 채우시오. 자, 지금 봤더니 어렵지는 않습니다. 지금 출력 항상 우리 뭔가 나왔을 때 출력식을 써보는 거예요. 지금 Z는 A와 B가 AND로 되어 있으니까 AND 곱이고요. 그리고 C가 5월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5월 합이니까 바로 이 식인데 지금 진리표를 보시면요. 우리 세로형으로 보면은 00001111, 0011, 0011 이걸 옆으로 눕혀놔서 어떻게? 그쵸. 지금 LLL 그리고 LLH 한마디로 LLLL, HHHH, LLH 이게 뭐예요? 00001111 이러한 표현 방법이라서 그냥 눕혀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로우 L과 하이 H로 표현했기 때문에 0과 1을 쓰지 않고 답안을 쓸 때도 바로 A과 H로 써야겠죠. 자, 그런데 지금 문제. 이거 선생님 어떻게 합니까? 물론 얘를 1과 0으로 변환시켜서 뭐 이러한 방식 만약에
뭐 1, 1 그리고 C는 있으나 없으나 다 됩니다. 그래서 110, 112 이런 식으로 하나씩 뽑아내시는 분이 있는가 반면 저 같으면은 항상 우리 머릿속에 내가 무접점이 있다? 그러면은 논리식에서 유접점으로 보면 더 간단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얘를 어떻게? 유접점으로 그려보는 거죠. 그러면 A의 A 접점과 B의 A 접점 그리고 C의 A 접점이 우어합으로 연결됩니다. 자, 우리 공부하신 수험생분들 이 정도는 아마 그려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X의 출력이 도대체 언제 나오나 하고 봤더니 무조건 C가 움직이면은 C가 탁탁하고 움직이면은 출력이 나와버리네요. A와 B와 연관없이 C가 움직이거나 한마디로 C라는 곳에 H 하이가 있으면 무조건 출력이 나온답니다. 그러면 일단 그거 먼저 보시죠. C에 뭐가 H가 있으면 무조건 나옵니다. 한마디로 여기, 그리고 여기, 그리고 여기, 그리고 여기. C가 동작하면 무조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어떠한 상황? 그쵸? A와 B가 동시에 눌리면은 나옵니다. 한마디로 A와 B가 H 상황이 온다면은 나옵니다. 그러면 A, B가 H인 곳을 잡습니다. 지금 봤더니 쭉 여기가 있네요. 그러면은 H가 있는 A, B가 동시에 눌리는 상황. 여기에 H. 그러면 나머지는 뭐예요? 그렇죠. 나오지 않습니다. L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수험생분들 내가 만약에 0과 1 이런 해석법이 좀 어렵다 하시면은 항상 무접점 문제 논리식 쓰고 유접점으로 바꾸는 방식 그런 건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우리 기출문제에서도 아마 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이 문제 항상 대략적으로 그린 것을 일반적인 것으로 그리고 타임 차트도 완성하시오. 바로 그러한 문제죠. 자, 그럼 이런 문제를 풀 때는 항상 뭐를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죠? 내가 처음 보는 거. 만약에 이 문제를 시퀀스를 좀 공부했는데 처음 보시는 분들도요. 시퀀스에 왜 이러한 표현이 있지? 왜 이러한 표현이 있지? 이거를 먼저 의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딱 봤더니 이러한 네모칸이 있는 경우에 이 위에 지금 그렇죠. 바로 명칭들이 써 있어요. 그럼 이 안에 있는 것들이 바로 이러한 명칭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얘네들은 문제가 되지 않네요. 왜? 지금 PB1과 PB2 같은 경우는 그냥 각각에 하나씩 묶여져 있는데 열동계전기 THR은 이렇게 그리고 MC 우리 전자접촉기는 코일로 돼 있어요. 우리 수험생분들 일반적으로 MC를 이렇게 코일로 하는 도면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봤더니 이렇게 회로가 연결되면서 첫 번째 선에서 나와서 쭉 한 바퀴 돌아서 두 번째 선에 나와서 첫 번째 선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림인데 지금 이 그림을 우리가 한번 표현을 해보면 어디선가 선이 이렇게 나와서 한 바퀴 쭉 돌아서 들어가서 여기서 코일 얘는 약간 보조회로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코일을 쓰지 않고 우리는 항상 어떻게? MC입니다. 그럼 MC 이러한 방식으로 사용을 했죠.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 요게 MC구나. 그리고 얘네도 다 MC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약에 가장 기본적인 5A, 2B짜리 전자접촉기를 사용했다. 그러면 5A 중에 3A가 주회로 거죠. 그런데 지금 시험 문제에서 실제로 이렇게 나왔을 수도 있고 그냥 이렇게 나왔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석을 할 때는 어떻게? 무조건 이렇게 메인 회로 3A 빼고 나머지는 싹 다 뭐다? 그렇죠. 보조 회로의 선이다. 그렇다면 이 회로 해석할 때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렇죠. 두 번째 선에서 나와서 여기서 분기가 됩니다. 이쪽과 이쪽으로 분기가 되네요. 자, 분기가 된 선을 쭉 따라가 보니 뭐가 있어요? PB1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PB1이 있는 느낌이죠. 그리고 이렇게 가다가 지금 여기서 또 이렇게 분기가 됐어요. 그럼 이 말은 뭐예요? 그쵸? 여기서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나갔는데 이렇게 나가서 돌아와서 얘가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얘를 조금 간편하게 그려보면은 그냥 어떻게? 네모라는 거죠. 선이 나와서 여기서 분기돼서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러면 한 바퀴 돈 거 안에서 각각의 접점이 하나씩 있습니다. 하나는 PB1의 푸시 버튼이고 하나는 MC의 자기 접점 같은 느낌 A 접점이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서 빠져나갔습니다. 한마디로 여기 어딘가에서 빠져나갔습니다. 다음 PB2, 바로 우리 오프 버튼이 되겠고, 그리고 쭉 따라가 보니 열동계전기 B접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 열동계전기 THR에 B접점 써주시고 마지막에 코일로 표현된 이 MC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죠. 우리 일반적으로 요 그림 많이 보시잖아요. 그렇죠? PB1.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인 도면으로 그냥 그려달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마 한번 푸신 분들은 쉽게 아마 풀고 나오셨을 거예요. 다만 이러한 거 그리실 때, 자, 여기서 지금 이쪽에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돌고 있죠. 그러면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죠. 선생님, 제가 이 PB를 이쪽에 아니면은 PB를 이쪽에 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왜? 전류가 일로 도는지 알게 뭡니까? 귤인데, 그쵸? 근데 다만 그 다음에 빠지는 라인, 바로 이쪽 라인부터는 직렬로 쭉 한 줄로 연결되기 때문에 PB2가 나오고, 그렇죠. 열동계전기가 나오고 MC가 나와야 되는 순서다. 바로 이러한 순서가 완성돼야 된다는 건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동작시켜 볼까요? 자, PB를 누르면 전원이 들어가고, 그리고 뭐가? MC가 여자돼요. 자기유지를 시작하고요. 내가 PB2를 누르거나 열동계전기가 동작을 하면은 회로가 툭 하고 끊어져 버리겠네요. 자, 그런데 문제 조건을 봤더니 일단 그림과 같이 일반적인 걸로 그리세요. 그럼 제가 조금 전에 그린 이러한 도면,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는 어떻게, 그쵸? 이쪽만 비워져서 나와서 이쪽을 채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T3 시간에 열동계전기가 작동하고 T4 시간에 수동으로 복귀하였다. 이때의 동작을 타임 차트로 표시하시오. 자, 지금 T3 시간에 동작을 했다는 건 우리 아까 회로에서 회로 제가 빠르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 회로에서 이쪽에 오프가 있었고, 그리고 여기 열동계전기가 있었으니 지금 T3 시간에 빵 하고 열동계전기가 떨어졌다는 거겠죠. 그러면 내가 최초에 PB1을 눌렀을 때 MC는 여자되고 자기유지를 시작할 겁니다. 자기유지를 하다가 T3점에 빵 하고 떨어졌으니 자기유지가 끊겨버리겠죠. 그리고 얘가 다시 어떻게 복귀해봤자 다시 동작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PB를 누른 순간부터 열동계전기가 동작한 그 시점까지만 이렇게 색칠해서 나와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러한 시퀀스 문제들은요, 물론 운이 좋으신 분들은요, 과거 문제를 이렇게 공부를 좀 하셔서 문제가 되게 비슷하게 거의 똑같이 나오면은 굉장히 운이 좋겠지만 이 전 문제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쵸? 물론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지만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의 개념은 좀 가지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였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단답형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시험용 변압기가 없을 경우 그림과 같이 주상 변압기 2대와 수저항기를 사용하여 변압기의 절연 내력 시험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목적은 절연 내력 시험이 되겠죠. 자, 이때 물음에 답하세요. 최대 사용 전압이 6900V고요. 이때 시험하기 위해서 변압기가 105대 6300짜리 변압기를 쓰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아실 내용은 절연 내력 시험하려면 시험 전압을 먼저 아셔야 되는데 최대 사용 전압이 6900이니까 7000V 이하죠. 그러면 최대 사용 전압의 1.5배로 시험해야 됩니다. 그러면 6900에 1.5배를 하시게 되면 아마 얘가 1350V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우리가 1350V로 절연 내력을 시험해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시험용 전압 100V를 승합을 해야 되고, 승합하기 위해서 변압기 2대를 쓸 건데 105대 6300V짜리 변압기를 쓰겠습니다. 이거죠. 아마 우리 관용도 기출문제에서 이런 비슷한 문제 많이 다뤄보셨을 겁니다. 항상 우리가 이렇게 절연 내력 시험할 때는 1000V 이상의 높은 전압을 얻어내기 위해서 변압기 2대를 사용하고, 이 변압기 1차 측은 보시는 바와 같이 병렬 접속이 돼 있고 오른쪽 2차 측은 직렬 접속돼 있다는 거 아실 수 있죠. 자, 그럼 병렬 접속이 되면 두 변압기의 1차 측 전압은 병렬에서는 전압이 일정하니까 똑같은 전압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기 전압을 1차 전압 V1으로 본다면 여기도 똑같이 V1이 들어간다 이 얘기고요. 요 전압이 요 전압비에 따라서 2차 측으로 유도가 되고
여기도 2차 측에 유도가 됐을 때 2차 측은 직렬이니까 결국 여기 시험 전압은 이 두 전압이 더해져서 나온 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1차 측은 전압이 일정한 값이 들어가고 2차 측의 시험 전압은 두 변압기 2차 전압을 더해서 1350을 만들겠다라는 내용을 먼저 숙지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절연 내려 시험 전압은 몇 볼트고 이 시험 전압을 몇 분간 가하여 견뎌야 됩니까? 라는 거죠.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7kV, 즉 7000V 이하니까 1.5배가 돼서 이렇게 계산하셔서 1350V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쓰실 필요 없는 거죠. 네, 여기만 답안지에 적으시면 정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절연 내려 시험할 때는 이 시험 전압을 가해서 연속하여 10분간 견뎌야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자, 2번 보시게 되면 시험 시 전압계로 측정되는 전압이 몇 볼트냐라고 했는데 이 전압계가 다시 앞에 가보시면 바로 얘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변압기 1차 측에 얼마를 집어넣어야 2차 측에 1350이 나와요. 이 얘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1차 전압을 구하는 거니까 결국 권수비에다가 2차 전압을 곱해서 구하시면 되는데 이때 주의하실 것은 요 2차 전압이 1350이 아니라는 거. 우리는 아까 제가 이 1350을 2차 전압 둘이서 더해서 1350을 만들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변압기 한 대가 만드는 2차 전압은 1350V의 절반만 만들면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여기 권수비에다가 2차 측 시험 전압 1350의 절반만 취하시면 바로 1차 전압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을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86.25V가 나오게 되겠고요. 3번을 보시게 되면 오른쪽 하단의 전류계 용도를 물어봤는데 잠깐 다시 앞에 가서 보시면 지금 여기 전류계가 2개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전류는 당연히 시험용 전류를 측정하겠다는 거죠. 1차 측 전류 측정하겠다는 거고, 그럼 여기 전류계는 뭘 측정하겠다는 거냐? 여기 지금 시험 전압이 써 있고 이 뒤에가 지금 생략이 됐지만 여기 지금 P시험기가 달려 있는 거죠. 바로 그 변압기에 절연 내려 시험한다고 했으니까 여기 변압기가 있을 거고요. 그 변압기를 통해서 누설 전류가 얼마나 흐르는지 그거를 측정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른쪽 하단이니까 얘를 물어봤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결국은 누설 전류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보시면 연료 전지에 관한 문제가 나왔네요. 뭐 이건 간단한 단답형 문제가 되겠습니다. 연료 전지의 특징에 대해서 3가지 쓰세요. 좀 4가지가 적혀 있는데 이 중에 뭐 기본적으로 3가지만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발전 효율이 높고요. 친환경적이고 전기적인 특성이 우수하고요. 그 다음에 연료의 다양화가 가능하다라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소선의 지름이 3.2mm 37가닥으로 된 연선에서 외경, 즉 바깥 지름을 물어보는 거죠. 자, 이 문제에서 주목할 부분은 37가닥으로 되어 있는 연선이라는 겁니다. 원래 우리가 연선의 지름 구하는 공식이 있죠. 요거는 원래 중요하진 않아서 많이 다루진 않습니다만 필기 때 아마 다뤄보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연선의 바깥 지름 구하는 공식 그러면 이렇게 공식이 나와 있고요. 여기 n이라고 하는 건 층수죠. 연선이 몇 겹 둘러싸이느냐 그 층수를 말하는 거고 소문자 스몰 d가 바로 소선 한 가닥의 지름이 되겠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문제 출제할 때는 층수를 주는 게 아니라 전체 소선 가닥수를 주니까 이 가닥수를 가지고 우리가 층수를 아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연선은 총 소선 가닥수가 7가닥부터 시작해서 19가닥, 37가닥, 61가닥 이상 넘어가지만 그 이상 나온 적은 없었죠. 그럼 7가닥이다라고 했을 때가 1층, 그 다음에가 2층, 그 다음에 3층, 4층 이렇게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37가닥짜리 연선 그러면 3층짜리구나 라는 걸 아실 수가 있겠고요. 그 3층이라는 것을 여기 n에다가 집어넣으시게 되면 2 곱하기 3층에다가 중심 소선 하나를 더한 다음에 소선 한 가닥의 지름을 곱해주시면 전체 연선의 지름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나는 이 공식을 잘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지금 참고하시라고 연선의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 연선의 구조를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쉽죠. 우리가 항상 연선을 만들 때는 중심 소선을 하나 배치한 다음에 그 주변으로 동심원을 그리면서 연선을 둘러싸게 되는데 이 연선이 6의 배수로 둘러싸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즉 중심에 한 가닥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요 중심 소선을 집어넣은 다음에 첫 번째 둘러쌀 때 이게 1층이죠. 이게 6가닥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층에는 6의 배수니까 12가닥. 그 다음에 세 번째 3층에는 18가닥. 이런 식으로 배열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연선의 지름이라는 것은 여기 거리를 물어본 거니까 이 직선 거리로 총 몇 개가 이루어져 있느냐라는 것만 아신다면 시험장 가셔서 37가닥 그러면 대충 중심에 하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주변으로 6의 배수니까 첫 번째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하면 총 합해서 7가닥이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층에는 6의 배수니까 12개. 12개를 해서 7개에다가 12개 더하면 19가닥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이렇게 둘러싸게 되면 아마도 37가닥은 세 겹을 둘러싸겠구나 이렇게 떠올리신다면 세 겹이니까 위쪽으로 3개, 밑으로 3개, 중심 것까지 포함하면 총 1열 개수가 7개라는 것을 금방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한 가닥의 지름에다가 그대로 7개를 곱해버리면 전체 가닥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공식을 아신다면 이렇게 쓰셔도 되지만 대충 우리가 연선의 구조만 좀 아신다면 별도로 연선의 지름은 그대로 한 가닥의 지름 3.2에다가 그냥 7개 이렇게 곱해서 계산하셔도 똑같은 정답으로 인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변압기에 관한 문제가 되겠는데요. 보시면 6600대 220짜리 두 대의 단상 변압기 A, B가 있다고 합니다. 이때 A 변압기는 용량이 30kg짜리고요. 2차로 환산한 저항과 리액턴스가 저항은 0.03, 리액턴스가 0.04 오hm 값으로 줬네요. 그 다음에 B는 20kg짜리고요. 역시 2차 환산한 임피던스가 저항과 리액턴스가 0.03, 0.065ohm을 줬답니다. 이 두 변압기를 병렬 운전해서 40km 부하를 건 경우 A 변압기에 분담되는 부하가 얼마가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게 이렇게 문제를 출제했는데 일단 첫 번째는 그냥 오hm 값을 임피던스 준 게 아니라 저항과 리액턴스를 따로따로 줬으니까 얘네들을 합쳐서 다시 이거를 퍼센트로 우리가 환산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퍼센트 임피던스 구하시려면 10V 제곱분의 용량 PZ라는 식에 의해서 먼저 A 변압기와 B 변압기의 퍼센트를 구하셔야 되는데 자, A 변압기 먼저 구해 보시면 일단 전압은 2차로 환산할 거니까 220V고요. 이때 항상 여기는 뭐가 들어갑니까? 킬로볼트가 들어간다는 거 아시죠? 여기 용량에는 반드시 킬로볼트 암페어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A 변압기는 용량이 30kg니까 30. 그 다음에 전압은 220V니까 킬로볼트로 환산해서 0.22의 제곱 넣으시면 되겠고요. 이제 여기다가 임피던스를 넣어야 되는데 출제자가 임피던스 준 게 아니라 저항값 따로 리액턴스 따로 줬으니까 우리가 저항과 리액턴스를 합성하려면 이렇게 벡터합을 해야 되는 거 아시죠? 제곱에 루트로 합성하시면 이게 임피던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옴 임피던스를 넣어서 계산하시면 퍼센트가 자, A 변압기 퍼센트가 3.099%가 나오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B 변압기는 용량이 20이고 전압은 똑같고요. 자, 그다음에 임피던스 값은 리액턴스가 0.06이니까 요 0.04만 06으로 바꿔서 역시 계산해 주시면 2.77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요게 지금 퍼센트 임피던스가 되는데 두 변압기 퍼센트가 지금 다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용량도 좀 다릅니다. 그러면 두 변압기의 부하 분담비를 우리가 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A 변압기와 B 변압기의 부하 분담을 구해 보시면 우리가 부하 분담은 변압기의 부하 분담은 용량에는 비례하고 퍼센트 임피던스에는 반비례한다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용량에는 비례하니까 A, B는 그대로 자기 자리에 넣어주시면 되겠고 퍼센트 임피던스는 반비례니까 반대로 A가 밑으로 내려가고 B가 위로 올라가면 되겠죠. 자, 이제 숫자를 대입해보면 A 변압기 용량이 30, B 변압기는 20,
그 다음에 각각 A, B의 퍼센트 앞에서 구한 거를 대입하시면 A와 B 변압기의 분담률이 1.341배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럼 A랑 B의 비율이 이렇게 된다는 건 우리는 만약에 B 변압기의 부하 분담을 구한다면 얘랑 자리 바꾸면 되니까 A 용량의 1.341로 나눈 만큼이 B가 부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관연도 기출문제 보시면 최근에 나왔던 문제는 이렇게 분담률을 구한 다음에 A 변압기와 B 변압기를 병렬 운전 시 최대 걸 수 있는 부하가 얼마냐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고 지금 전체 부하가 40kg의 부하가 걸려 있을 때 A에 부담하는 비율이 그 값이 얼마냐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조금 다른 내용으로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일단은 A와 B가 총 부담해야 되는 비율 값이 합성 값이 40kg라는 전제하에 거기서 A를 구해야 되니까 요 B 자리에다가 얘를 집어넣겠다 이 얘기죠. 그러면 PA에다가 요걸 집어넣어 보면 이렇게 나올 거고 둘이 통분해 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식에서 이제 A의 부담 용량을 구해보면 이걸 넘겨서 계산하면 나오겠죠. 그러면 22.913kVA가 바로 A 변압기에 부담되는 용량, 부하가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B 변압기에 대해서도 또 물어봤다면 B가 부담하는 양은 바로 요 식에 대입하면 되겠죠. A 22.913에다가 1.341로 나누시게 되면 요게 바로 이제 B가 부담하는 양도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A에 대해서만 물어봤으니까 이렇게 답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이어지는 문제는 뭐 좀 쉬운 문제가 출제가 됐었죠. 자, 어떤 공장의 어느 날 부하 실적이 1일 동안의 사용 전력량이 192kWh, 1일 동안 최대 전력은 12kg고요. 이때 최대 전력일 때 전류가 34A랍니다. 자, 최대 전력, 요 12kg가 발생했을 때 그 최대 전력이 발생할 때 전류값이니까 요게 바로 최대 전류가 되는 거죠. 전류 맥시멈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때 다음 각 물음에 답하세요. 이 공장은 220V고요. 삼상 유도 전도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문제가 1일 동안의 부하율을 구하래요. 자, 우리가 부하율은 기본적으로 최대 전력과 평균 전력의 비율이 바로 부하율이죠. 자, 요게 부하율입니다. 그런데 항상 시험 문제에 평균 전력을 주지 않죠. 평균을 안 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 평균을 전력량을 갖다가 사용한 시간으로 나누게 되면 요게 평균이 되겠습니다. 그럼 사용 전력량은 192가 될 거고요. 하루 24시간 나눠주면 요게 평균이죠. 그 평균을 갖다가 최대 전력 12kg로 나누신 다음에 백분율 적용하시면 요게 부하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최대 공급 전력일 때의 역률을 구하래요. 자, 최대 공급 전력일 때 역률 구하라는 겁니다. 바로 요 12kW가 소비되는 순간에 역률 구하라 이 얘기죠. 그럼 기본적으로 역률의 개념은 피상 전력과 유효 전력의 비인데 일단 유효 전력은 당연히 최대 유효 전력이 될 거예요. 그게 바로 12kW, 즉 12,000이 되겠죠. 그럼 피상 전력만 구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피상 전력은 기본적으로 삼상에서 루트 3배의 전압의 전류가 될 거고 이때 최대 공급이 발생한다는 것은 전압은 변할 수가 없는 거니까 전류가 바로 최대 전류가 흐른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전압은 220에 최대 전류 34A 요것을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면 우리가 역률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V결선에 관한 문제인데요. 동일한 용량의 단상 변압기 2대를 V결선으로 삼상 운전할 경우 델타 결선과 비교했을 때 출력비와 이용률이 얼마냐라고 물어봤답니다. 근데 지금 시험 보시고 나오신 분들이 증언에 의하면 이걸 뭐 계산식으로 물어본 게 아니라 그냥 퍼센트로만 물어봤다라고 말씀들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용률 구할 때 86점 원래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표현하다 보면 60% 이렇게 나와서 보통 0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뭐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뭐 이번 문제에서는 0은 뭐 적지 마세요라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적으로 출력비는 57.74%, 이용률은 86.60%인데 그냥 6%라고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V결선을 물어볼 때 관연도 기출문제를 보면 출력비와 이용률 물어보면서 출력비를 구하세요 해놓고 밑에 계산과정 이렇게 쓰라고 나와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보통 우리가 출력비 그러면
원래 델타 결선일 때는 변압기 한 대 용량의 3배고 V 결선은 변압기 한 대 용량의 루트 3배니까 이걸 계산해서 3분의 루트 3이니까 결국 루트 3분의 1이 되는 거고요. 이게 0.5774 정도 나오는 거죠. 그래서 퍼센트로 57.74% 이렇게 우리가 그 전에 답을 해왔었고요. 그 다음에 변압기의 이용률이라고 한다면 자, 변압기 이용률에서는 V결선은 변압기 2대를 이용하는 거니까 변압기 한 대 용량의 2배가 나와야 되는데 실제 나오는 것은 루트 3배가 나오더라. 그래서 이게 2분의 루트 3이 되고 얘가 0.866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퍼센트로 이제 86.6% 이렇게 우리가 배웠었는데 뭐 이번 문제에서는 계산 과정 없이 그냥 요걸 물어봤다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적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나오는 내용 동기발전기의 병렬 운전 조건 4가지 쓰랍니다. 제가 강의하면서도 항상 강조했던 거 있었죠. 우리가 전기기사 시험장 가시면서 최소한 2가지의 병렬 운전 조건은 필수 암기 사항입니다. 변압기 병렬 운전 조건, 동기발전기의 병렬 운전 조건. 요거는 뭐 필수로 아마 암기하고 가셨을 거예요. 기전력의 주파수가 같아야 되고요. 위상, 파형, 크기가 같아야 되고 상회전 방향이 같아야 되겠죠. 자, 그죠? 4가지니까 보통 이렇게 4가지 많이 쓰시면 정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이어지는 문제는 변압기 용량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아래 표와 같이 부하가 시설될 경우 여기에 공급하는 변압기 용량을 선정하세요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부하 설비 용량에 대한 조건이 나와 있고 변압기 표준 용량을 줬는데 조금 수치가 예전에 출제됐던 관연도 기출문제에 비해서는 조금 더 어렵게 꼬아놓지 않았나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출문제 보시면 전등 전열 부하는 대부분 역률을 100%로 주고요. 그 다음에 동력 부하에 대해서만 역률을 다르게 주고 그 다음에 수용률도 얘네들은 같게 주고 뭐 얘만 다르게 준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조금 통일성을 유지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부하를 쫙 전부 다 제각각 수용률도 다르게 주고 역률도 또 다르게 주고 해서 아마 뭐 어렵다기보다는 푸시는데 조금 귀찮아서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어쨌거나 변압기 용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셔야 될 내용이 우리가 변압기의 용량을 선정하려면 전체 부하의 설비 용량을 구하셔서 자, 부하의 설비 용량 또는 뭐 부하 용량이라고 할게요. 부하 용량 여기다가 수용률을 곱하신 다음 얘네들을 합성을 하고 그 다음 부등률로 나누고 역률로 마무리 이렇게 보통 많이 배우셨었죠. 그런데 지금 부하가 역률이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유효분 무효분 나눠서 합성해야 되고 이렇게 합성하다 보면 결국은 요 부하 용량이 P상분으로 합성될 수밖에 없겠죠. 그 상태에서 역률은 나눌 필요가 없겠고요. 그 다음에 수용률이 제각각 다르니까 각각 따로따로 수용률 적용해서 합성하시면 결국 변압기 용량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만 잘 숙지하신 다음에 보시면 먼저 전등이 60kW고요. 수용률은 60%입니다. 역률이 95%예요. 그러면 이 전등에 대해서 유효분과 무효분을 구하시는 거죠. 그럼 일단 유효분은 그대로 킬로와트가 유효니까 60kW만 되겠지만 수용률 80%니까 여기에 80% 0.8 곱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무효 전력은 P 탄젠트 세타니까 여기다가 요 역률을 이용해서 탄젠트를 적용한 다음에 역시 수용률 곱하시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전열과 동력도 이런 식으로 유효 무효를 다 구해서 합산하시면 돼요. 자, 보시면 먼저 첫 번째 전등 부하에 대해서 유효 전력만 먼저 구해보면 킬로와트가 60kW니까 이 자체가 유효고요. 거기다가 수용률만 적용하시면 48kW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효 전력을 구해보시면 무효는 P 탄젠트 세타니까 P는 60kg고요.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 하시면 되겠죠.
그럼 역률이 95%니까 0.95분의 사인은 1-0.95 제곱을 루트 씌우면 사인 값이 나오겠죠. 그럼 요게 p 탄젠트가 되는 거고 여기에 역시 수용률 80% 적용하시게 되면 전등에 대한 무효가 나오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전열 부하에 대해서도 유효와 무효를 똑같이 구하시면 돼요. 일단 킬로와트는 줬으니까 수용률만 적용하시고 얘도 p 탄젠트 구하셔서 수용률 적용하셔서 구하신 다음에 세 번째 동력 부하를 보시게 되면 동력 부하도 마찬가지로 유효와 무효를 구하셔야 되는데 근데 동력 부하에서만 뭐가 나왔냐? 부등률이 나왔어요. 그죠? 그 얘는 또 부등률 나눠야 된다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동력은 킬로와트에다가 수용률 곱하시고 부등률 나눠주셔서 유효분을 구하시고 마찬가지로 무효 전력도 구하신 다음에 탄젠트 적용하셔서 무효분을 구하신 다음에 유효는 유효끼리 싹 더하시고 무효는 무효끼리 싹 더하시면 이게 전체 부하 용량이 되는 거고 이 부하 용량이 그대로 변압 용량이 되겠죠. 그러면 94.76을 기준으로 앞에 표준 용량에서 100을 선택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변압 용량은 100kg가 답이 되겠네요. 자, 이번 문제는 차단기 트립 방식입니다. 자, 우리가 기존의 트립 방식 문제는 각 트립 방식에 대한 설명을 써라 이런 유형의 문제인데 이번에는 그죠? 설명을 던져지고 나는 무슨 트립 방식인가? 자, 먼저 들어가기 전에 머릿속에 트립 방식 4가지 한번 떠올립니다. 직류전압 트립 방식, 가전류 트립 방식, 그 다음에 콘덴서 트립 방식, 부적전압 트립 방식 기억나시죠? 자, 그 문제 보시면 1번에 변력이 2차 전류에 의한 2차 전류에서 트립되는 방식, 당연히 뭐죠? 가전류 트립 방식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죠. 자, 두 번째는 우리가 공부할 때는 보통 2번 문구를 갖다가 충전된 콘덴서 에너지에 의해 트립되는 방식 이렇게 했는데 자, 지문을 보니까 일단 맞출 수는 있어요. 그죠? 콘덴서 나오니까 콘덴서 트립 방식인데 앞으로 이제 향후 공부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충전된 콘덴서 에너지에 의해서 트립되는 방식 좀 글자가 길었죠. 이제 앞으로는 출제위원이 낸 문제니까 콘덴서 충전 전화에 의해 트립되는 방식 글자가 좀 더 줄어들었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네, 세 번째 이야기는 우리는 보통 전압 저하에 트립되는 방식, 그래서 우리는 부적전압 트립 방식 이렇게 문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기존에 나왔던 문제인데 딱 보시면 차단기 전격 전압을 주어졌어요. 보통 우리가 공식 전압 154를 던져주는데 전격 전압 나왔다. 땡큐. 그 다음에 전격 차단 전류 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물어본 거 차단 용량. 자, 기억하시죠? 차단 용량을 구할 때 반드시 최상의 방법이 있죠. 공식 넘버원 루트 3 곱하기 전격 전압, 전격 차단 전류. 그러면 값이 다 나왔으니까 우리는 그대로 하시면 되죠. 여기 뭐 화면에 답은 있지만 다시 한번 쓰시면 그죠? 차단 용량을 구하라. 단위는 MVA이고 표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산상의 직상의 값을 선택하자. 그럼 일단은 계산기에 그죠? 루트 3 때려주고 우리는 여기가 지금 170 나왔지만 시험에 154가 나오면 154의 전격은 170이야. 기억하셔야죠. 여기는 단위가 킬로볼트. 그 다음에 카가 나왔습니다. 24카. 그러면 이 상태로 곱하시면 당연히 뭐죠? 단위가 MVA 나오죠. 우리가 화면에 보이시는 이 수식은 이거죠. 여기를 갖다가 10의 3승을 해서 볼트로 바꾼 거고 너도 암페어로 바꾼 거고 마지막에 10의 6승을 해서 다시 MVA를 바꿔주는 가장 기본적인 어떤 단위를 표현했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건 약 7066 났다. 그러면 표에서 그죠? 7300을 선정해서 답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우리가 필기에서나 만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건데 땡큐죠. 출제위원님 감사합니다 하는 거죠. 지금 보시면 고압 차단기가 여러 개 있는데 4개 있는데 그중에서 약호를 보고 그죠? 명칭을 찾는 거. 이거는 그냥 1급은 답이죠. 그래서 52 하시면 머릿속에 그죠? 자동으로 유입 차단기. 보너스로 얘기한다면 그죠? 소매체가 뭔가
절연류 기억하시면 되고 ABB는 당연히 공기 차단기, 소음 해치는 뭐죠? 압축 공기. 그 다음에 GCB는 가스 차단기, 이른바 SF6. 마지막 MBB는 자기 차단기고, 그죠? 전자력을 이용한다. 이 정도까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진공 차단기의 특징 세 가지. 우리가 특징이라는 것은 그죠? 장점, 단점을 쓰는 건데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야기는 지금 장점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관계없죠. 우리는 아마 정상적인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진공 차단기 나오면 그죠? 이런 키워드 기억나시죠? 소화가 안 될 때 먹는 차, 소화 폭개차. 그래서 우리가 소화가 안 될 때 먹는 차, 소화 폭개차 기억하면 자연스럽게 쓸 수 있죠. 소가 뭐죠? 소형 경량이다. 화는 화재 우려가 없다 또는 화재 위험이 없다 하면처럼 화재 염려가 없다 다 포함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세 번째 이야기는 글자를 맞추기 위한 어떤 키워드인데 폭발음이 없다. 폭발음이 없다 좀 싸납죠. 그래서 우리는 공부할 때 뭐죠? 저소음 차단기다 이렇게 대비했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 개는 뭐죠? 단점, 개폐서지가 발생하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장점 돼 있으니까 화면에는 없지만 이런 것도 특징에 들어갈 수가 있다. 마지막은 당연히 뭐죠? 차단 시간이 짧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고속도 개폐 이런 의미로 담고 있는데 자 똑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공식이 있죠. E는 L DT분의 DI라는 공식이 있어. 차단 시간이 짧다는 것은 DT가 작아지죠. 그러면 전압이 커집니다. 그래서 바로 뭐죠? 개폐서지가 발생한다 이런 거죠. 그러면 개폐서지가 발생하는 단점 있고 차단 시간이 짧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굳이 쓴다면 차단 성능이 그죠? 주파수에 좌우되지 않는다 또는 영향받지 않는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걸 선택해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요. 지금 보시면 화면에 투부싱 바로 1차에 부싱이 2개 있는 투부싱 단상 변압기 세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 보시면 2-9 보시면 여기 2-9에 Y가 들어간 건 당연히 뭐죠? 3상 4선식 다중접지를 의미하는 기호입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중성선 다중접지 전선로의 전격전압 13.2 여기서 말하는 전격전압은 당연히 여기요. 1차 1차에 걸리는 전압이 13,200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전격 용량 250 이 말은 변압기 단상 변압기 한 대가 250 그러면 여기 3개 있으니까 변압기의 총 용량은 곱하기 3 하시면 750이 나오겠죠. 그러면 변압기 용량 750 부하 용량 760 부하율은 100%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여러 가지 물음을 물어봤습니다. 자, 우리는 다음 페이지 보시면서 자, 1번. 아마 이런 문제 많이 만나봤을 겁니다. 일단은 1차 측 Y결선의 중성점을 모선, 전원계통 N선에 연결하냐 안 하냐. 정답은 당연히 뭐죠? 연결하지 않는다. 전문용어로 뭐죠? 부동접지한다 이런 거 기억나시죠? 일단은 답은 연결하지 않는다. 안 되면 이유가 뭡니까? 잘 나왔죠? 당연히 지금 각 쌍에 전력 퓨즈를 설치하는데 한 쌍의 퓨즈가 용단됩니다. 또는 다른 말로 한 쌍의 퓨즈 용단 또는 한 쌍의 퓨즈 결상사고시 여러 가지 표현이 있겠죠. 그리고 하나가 용단 결산되면 나머지 변압기 2대가 뭐죠? 역부위 결선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죠? 과부하가 걸려서 변압기 과열 또는 소손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요 이야기를 한번 구체적으로 가서 볼까요? 자, 우리는 여기 계통에 지금 여기가 A, B, C, N입니다. 지금 문제에서 여기 중성선을 전원계통에 연결하면 안 되는데 지금 연결했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볼까요? 자, 만약에 B상에서 지락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지락사고 일어나기 전에 먼저 이 전원계통에는 당연히 여기 그죠? 변압기가 변전소 변압기가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당연히 뭐죠? 이렇게 전원측 접지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진학사고가 생기면 당연히 대지를 타고, 이게 대지예요. 대지를 타고 접지를 타고 쭉 올라갑니다. 그러면 가장 이상적인 건 이러고 와서 비상이니까 쭉 가서 이렇게 도는 게 가장 이상적인 건데, 자, 재수가 없습니다. 여기 지금 중성선 연결했죠. 자, 그러면 이렇게 볼까요? 자, 지락전류가 흘러서 대지를 통과하는 건 똑같은데 여기에 들어와요. 자, 들어와서 당연히 자, 여긴 다 연결되는 건데, 자, 여기가 서로도 뭐죠? 권선으로 1차가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타고 들어갑니다. 타고 들어가서 누구를 만나죠? 바로 표주를 만나죠. 자, 지금 비상이니까, 자, 그림 다시 한번 그릴까요? 자, 지금 사고가 비상인데 C로 왔으니까, 자, 다시 한번, 자, 이렇게 흘러가서 쭉 타고 들어가서, 자, 이제 일로 와요. 일로 와서 내려왔죠. 내려와서 여기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타고 와서 쭉 타고 가서 이렇게 도는 거죠. 이렇게 돌다가 여기 뭐죠? 가운데 요 뭐죠? 퓨즈를 갖다가 결상 용단됩니다. 그러면 이거 떨어져 나가면 나머지 변압기 뭐죠? 두 대가 남습니다. 이 두 대가 이런 거 아시죠?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끼리 묶어지면 무슨 결선이죠? 역부의 결선이 돼요. 우리가 역부의 결선이 됐던 부의 결선이 됐던 이 부의 결선 역부의 출력은 변압기 한 대에다가 얼마 곱하는 거죠? 바로 루트 3을 곱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우리가 역부의 결선의 출력입니다. 이게 아마 계산기 때리면 약 433 나올 거예요. 자, 지금 현재 변압기 용량이 퓨즈가 결상 용단되면서 남아있는 변압기 433을 씁니다. 근데 문제 보시면 마지막에 부하 용량이 뭐죠? 750. 변압기는 약 430, 부하는 750. 그럼 당연히 뭐죠? 과부하가 생긴 거죠. 그럼 과부하가 생기면 그죠? 전류가 많이 흐를 거예요. 그럼 당연히 뭐죠? 열이 발생해서 권선이 소선된다. 이런 이야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보시면 우리가 1번의 이야기를 가볍게 확인할 수 있죠. 자, 2번 문제인데, 자, 2번 출제위원님은 천사입니다. 보시면 우리가 PF, 바로 전력 퓨즈 또는 파워 퓨즈인데, 보통 전력 퓨즈는요, 이 정격값을 주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주어졌죠. 우리는 이게 안 주어지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 10, 20, 30, 40, 50, 80, 100. 그래서 오빠 100. 물론 PF는 뭐죠? 최대 400까지 있는데 여기 보시면 100까지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포인트 기억하시죠? 우리는 이게 기본적인 1단계고 2단계는 뭐죠? 5로 시작하는 거. 5, 15, 25 이렇게. 그리고 이제 마지막 키워드는 이런 거 기억나시죠? PF라는 건 피가 그죠? 피가 흐르는 거다. 피가 줄줄 흐르는 거죠. 피가 77. 그래서 피가 77. 피가 77. 피가 77을 뭐죠? 나 죽는 거죠. 죽어 65. 이렇게 이런 식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금 15, 20, 25, 30 그래서 80 쭉 이렇게 나오는 거죠. 원래 이게 안 주어지는 게 정상인데 이번 문제는 나왔기 때문에 출제위원님이 천사입니다. 앞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게 없다고 보고 이 숫자를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자, 이 퓨즈 선정할 때 기억나시죠? 두 가지가 있는데 MOF 1차 측, 즉 전원단에 있는 메인 퓨즈는 전부와 전류의 몇 배? 2배를 곱하는 거고, 지금 이 모델은 변압기 1차지니까 원래 뭐죠? 1.5배를 곱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출제위원이 그죠? 마음씨가 좋아서 여기 얼마? 1.25를 적용하라고 언급했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전부와 전류, 다른 말로 뭐죠? 전격 전류. 아까 지금 자, 문제 보시면 정상 상태가 250에 곱하기 3이니까 변압기 용량은 750으로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750. 물론 KVA 너는
1차 측 전압은 당연히 22.9 써야 됩니다. 여기서 이런 실수 나오면 안 됩니다. 문제에 13,200이 있는데요. 우리는 이거 아시죠? 분모의 공식에 루트 3이 들어가면 옆에 부위는 뭐죠? 성간 전압을 적용하셔야 돼요. 자, 이게 루트 3 들어오면 옆에는 성간 전압이니까 22.9. 요거 조심하시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약 18.91 납니다. 원래는 1.5 곱했는데 출제연이 1.25 나왔다. 그래서 정하시면 23이고 직상위 값 당연히 뭐죠? 25를 선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요. 3, 4, 5 변전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런 스타일의 문제는 차근차근 푸셔야지 우리가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겠죠. 자, 일단은 우리가 3, 4, 5 변전서인데 일단 변전서 1차 측이 3, 4, 5, 2차 측이 뭐죠? 1, 5, 4인 변전서입니다. 보통 이런 변전서의 변압기는 어떤 변압기 쓰죠? 그렇죠. 3권선 변압기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림 보시면 작게 보이겠지만 여기가 지금 여기가 3, 4, 5 1차 측 그리고 여기가 1, 5, 4 2차 측 되는 거고 당연히 3차 있죠. 3차는 당연히 여기가 바로 3차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빨간 쪽이 3, 4, 5 그 다음에 파랑 쪽이 1, 5, 4 2차 측. 그래서 N쪽이 당연히 뭐죠? 3차 측. 그럼 우리가 3권선 변압기의 3차 측의 모선은 뭐죠? 바로 조상 설비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N쪽에 보시면 우리는 N쪽에 보시면 그죠? SHR 전문용어로 셔튼 리액터 우리말로 뭐죠? 블로 리액터가 설치되어 있고요. N쪽에 STTR 이거 줄인 건데 스텝 업 TR 우리말로 SUT라고 하는데 승합용 변압기 이것도 다 뭐죠? 전압을 조정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N쪽에 있는 승합용 변압기는 문제하고 관계없고요. 오른쪽에 있는 블로 리액터 역할은 본 문제에 나올 겁니다. 그때 만나기로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시 1차 측 보시면 우리 이런 거 기억나십니까? 모선에 종류하시면 3개가 있죠. 단모선, 다른 말로 단일모선, 그러니까 또 뭐죠? 이중모선, 그리고 환상모선 이렇게 3가지가 있는 거 보이시죠? 자, 그러면 이 3, 4, 5측 보시면 1번 모선, 그리고 2번 모선 이렇게 모선이 뭐죠?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문제에 다음 중 모선 방식이 뭐냐 물어보는 문제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걸 이중 모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시면 자, 모선 2개, 즉 여기하고 여기 모선 2개의 차단기 보이시죠? 하나, 둘, 셋. 차단기가 모선 2개 사이에 차단기 몇 개 있죠? 3개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분모에 모선 개수, 분자의 차단기 개수 2분의 3 약분하면 그죠? 1.5 그래서 1.5 차단기 모선 방식이라고도 불려요. 그래서 잠시 후에 만나겠지만 모선 방식 나오면 크게 이중 모선 정답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1.5 차단 모선 방식 이렇게 해도 정답에 들어갑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런 스타일을 먼저 확인해 봤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우리가 시험에는 관계없지만 요 가운데 있는 요 차단기는 공용 차단기예요. 공용 차단기는 평상시에 오프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는 열려 있어 갖고 여기 접속 보시면 이렇게 그죠? 이렇게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뭐 1번 모선, 2번 모선. 그래서 가운데는 공용 차단기인데 뭐 이름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이 정도구나. 자, 그리고 보시면 자, 메인 변압기, 상권선 변압기 보이고 자, 1호사 측도 그죠? 모선이 2개가 있습니다. 이거구나. 그래서 모선 2개 있는데 여기는 모선이 하나 더 있죠. 이때 T라는 건 우리는
트랜스퍼 버스, 버스가 모선이죠. 그래서 이 T 버스라는 건 보통 절한 모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T 버스라는 걸 절한 모선 또는 보조 모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트랜스퍼 버스. 그러면 여기 3번도 뭐냐면 트랜스퍼 시비. 바로 그러니까 트랜스퍼가 뭐 절한 또는 절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모선, 절한, 차단기, 모선, 절체, 차단기. 뭐 트랜스퍼를 해석할 때 절한, 절체 둘 다 정답 범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너무 그 글자에 신경 쓰지 마세요. 넘어갈 때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이런 스타일을 갖다가 우리가 절한 또는 절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때 3번은 모선, 절한, 차단기 또는 모선, 절체, 차단기 전부 다 정답 범죄에 들어갑니다. 자, 그럼 하나 기억할 건 여기 트랜스퍼 버스는 평상시는 죽어 있어요. 즉 비활선 상태입니다. 전기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1번과 2번에 들어가고 있다가 만약에 그죠? 1번 모선 또는 2번 모선이 뭐죠? 고장 났습니다. 아니면 이걸 점검해야 돼. 그러면 이런 걸 주모선이라 그러죠. 1번과 2번. 1번과 2번을 주모선. 그러면 주모선 뭐죠? 보수 점검할 때 이런 2차 측에 전기를 끊어버리면 그죠? 정전되지 않습니까? 무정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계속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그죠? 이런 절한 모선으로 연결해 갖고 계속 무정전 상태를 만들어주는 게 바로 여기서 절한 모수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됐죠? 자, 이 정도 확인하고요. 자, 문제 한번 봅니다. 하나 더 있어요. 자, 우리가 가운데 보시면 CPD. 자, 문제는 관계없지만 우리 CPD가 우리말로 뭐죠? 용량형 전압 변성기. 이렇게 플랜트 쪽에 가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PT 갖고는 택도 없습니다. 154 측에 우리가 알고 있는 PT를 쓰게 되면 중량도 커지고 부피도 커지고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콘덴서를 이용해서 바로 개규형 변압기를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사에서는 콘덴서형 개규형 변압기라고 부르고 또는 이제 실무 형태 이름으로 얘기하면 용량형 전압 변성기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확인했고요. 자, 우리는 자, 문제 1번입니다. 지금 이제 이 3, 4, 5 단선도에 재원이 나왔는데 그래 메인 변압기 보시면 3권선 변압기니까 그래 1차가 3, 4, 5, 2차가 1, 5, 4, 3차가 23. 근데 우리는 3차가 뭐죠? 델타죠. 우리가 보통 3권선 변압기는 YY 델타 결선을 쓰지 않습니까? 그게. 그리고 이 뜻은 뭐냐면 단권 변압기가 그러니까 한 상당 단상 세대를 갖고 3상 만든 거니까 하나당 그죠? 166.7. 그래서 곱하기 3 하시면 전체 용량은 뭐죠? 이렇게 500MV가 된다 그죠? 이 플랜트 쪽에 이 변압기는 3상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이 정도 용량의 3상이면요. 공장에서 현장으로 운반할 때 운반을 못해요. 그래서 이거를 단상으로 만들어서 현장에서 조립해서 3상을 쓰는 거거든요. 시험하고는 관계없죠. 자, 그 다음에 OLTC 나왔습니다. OLTC. 온. 온 노드 탭 체인저. 요 체인저가 영어가 조금 틀릴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영어가 약해서 느낌만 기억하시면 돼요. 당연히 그죠? 부하가 걸려 있는, 즉 부하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그죠? 부하시 탭을 이용해서 전압을 바꿀 수 있다. 그래서 OLTC는 우리가 부하시 탭 절한 장치라고 기억나시죠? 그런 겁니다. 중요한 건 부하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탭을 이용해서 2차 측의 전압을 갖다가 바꿀 수 있는 게 바로 OLTC죠. 자, 영어 체인지가 좀 약한데 그런 거는 좀 웃으면서 넘어가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OLTC에 지금 임피던스 값이 나오는데 중요한 건 얼마 기준이죠?
500MV 기준이다. 자, 근데 여기 보시면 1차, 2차, 1차, 3차, 2차, 3차. 아마 이런 거는 다른 어떤 과목에서 많이 만났을 겁니다. 지금 이런 거죠. 우리는 이거를 이런 식으로 그리시면, 자, 우리는 여기를 갖다가 1차라고 하자. 1차. 그러면 여기를 갖다가 2차, 여기를 3차라고 하자. 그러면 지금 주어진 게 1차하고 2차가 바로 여기죠. 여기에 임피던스 값이 10%입니다. 이런 뜻이고 1, 2차. 그 다음에 너는 1차하고 3차. 너가 78%입니다. 그리고 2차, 3차가 뭐죠? 67%입니다. 이거죠. 자, 일단은 이 값들을 갖다가 뭐죠? Y결선 형태로 바꿔줘야 돼요. 근데 지금 바로 바꾸면 안 되고요. 좀 이따가 우리가 문제 조건 보시면 기준 용량이 100MV거든요. 지금 현재 여기는 뭐죠? 500MV 서로 다르죠. 아, 느낌. 자, 그다음에 차단기 전격이 있는데 뭐 확인할 거, 그 단력이 있고 피력이 있고. 여기 보시면 셔튼 리액터, 블루 리액터라고 나왔죠. 이걸 보고 그죠? 문제를 풀 수 있는 준비가 될 겁니다. 모선은 그죠? 알루미늄 튜브 200ml를 쓰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문제하고는 관계없고 문제는 바로 요 1번만 OLTC의 어떤 제원만 보시면 되죠. 자, 1번 볼까요? 자, 일단은 1번 아까 언급했는데 3, 4, 5 측의 모선 방식은 어떤가? 일반적으로 그죠? 이중 모선 방식 정답에 들어갑니다. 자, 근데 또 하나 쓴다면 당연히 뭐죠? 1.5 모선 2개 차단기가 3개니까 1.5 차단 모선 방식 이렇게도 정답에 들어간다는 거 하나 어필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아까 1번이 셔튼 리액터 블루 리액터죠. 우리는 필기 때부터 머릿속에 기억날 겁니다. 블루 리액터의 가장 주 목적은 당연히 뭐죠? 페란티 현상 방지. 이거는 단독형이 아니고 문제 속의 문제니까 이 정도만 써도 정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페란티 현상 방지. 자, 아까 얘기한 게 이깁니다. 지금 우리가 요 2에 그죠? 1, 2차, 1, 3차, 2, 3차는 500MV 기준이죠. 그리고 문제에서 푸는 거. 자, 맨 마지막 가로 보시면 이 퍼센트가 있는데 이 퍼센트는 뭐죠? 100MV 기준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그림 보시면 여기 3권선 변압기 여기가 1차, 너가 2차, 여기가 3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보죠? Y결선이죠. 그러면 아까 변 쪽에 있는 임피던스를 뭐죠? 이렇게 Y로 바꿔주면 됩니다. 이럴 때 뭐죠? 공식 기억나시죠? 앞에 2분의 1 때리고 그죠? 해당되는 숫자가 들어간 거 플러스 안 들어간 거 마이너스 기억나실 겁니다. 자, 잠시 후에 만나려고. 자, 일단은 3번 주 변압기에 대한 임피던스를 먼저 구하셔야 돼요. 이때 그냥 편하게 그죠? 1차, 2차, 3차라고 하면 좋은데 일단 H 우리말로 고압이에요. 고압. 1차 측. 그리고 M 나오면 미들, 중압. 그리고 L, 로우 나오면 저압.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1차, 2차, 3차라고 합니다. 뭐 실전의 어떤 내용으로 실전 어떤 실무적인 내용으로 간 거죠. H는 이른바 1차 측 고압, M은 2차 측 중압, 그 다음에 L은 3차 측 로우 저압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걸 갖다가 이제 차단기, 차단 용량 거라. 그러면 당연히 뭐죠? 퍼센트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뭐죠? 단락 용량 계산을 풀면 됩니다. 그런데 친절하게 지금 3차 모선에서 고장났죠. 자, 그러면 이거를 고장점에서 바라보면 자, 요거 무슨 연결이에요? 그렇죠. 직렬이고요. 자, 우리는 여기서 나눠지죠. N쪽, 그 다음에 오른쪽. 그러면 당연히 이걸 회로적으로 바꾸시면 이렇게 되지 않나요? 여기가 자, 고장났고요. ZL 들어오시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병렬이니까 우리는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이런 그림 되겠죠. 자, 그럼 우리는 N쪽이 요거
1차 측. 그러면 요 ZH와 0.4. ZH와 0.4를 합해야겠죠. 그러면 오른쪽은 뭐죠? ZM하고 누구? 0.67이 직렬이니까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전체 이야기는 ZL이 뭐죠? 직렬. 요 두 개는 병렬이니까 합분의 곱. 약간 복잡하지만 충분히 머릿속에서 상상이 되시죠? 자, 그러면 요거의 풀이 과정이 길지만 이게 화면을 보면서 천천히 얘기할게요. 다만 다시 한번 확인할 거. 지금 현재 그죠? 500MV 기준으로 10, 78, 67 돼 있어요. 요거를 먼저 100MV로 바꿔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기존에 새로운 어떤 임피던스를 탄생시킬 때 기존의 임피던스에다가 뭐 곱하는 거죠? 자기 용량분의 기준 용량 이렇게. 우리는 문제 조건의 기준 용량은 100MV라 했으니까 분자의 100. 분모는 뭐죠? 자기 거 500. 그리고 요거는 쓰면 뭐죠? 10, 78, 67에서 바꿔주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자, 우리는 봅니다. 자, 첫 번째 지금 이거 구하는 거죠. 자, 이게 이해가 안 되시면 영어로 돼 있어, 그죠? 이게 바로 Z12구나. Z13이구나. Z 그래서 요거 21이구나. 그래서 이게 지금 23이구나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아까 1, 2에 10 아까 원래 있던 거 요거 10, 78, 67 기억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원래 있는 거 10, 78, 67 그래갖고 밑에 뭐죠? 자기 용량, 기준 용량.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나오죠. 2, 15.6, 13.4 여기까지가 이제 1단계죠. 자, 그런데 이 상태를 그냥 쓰면 안 되고요. 이거를 다시 얘기하면 이런 거죠. 자, 우리가 100MV로 이제 잡았고 바로 요거 이거 자, 우리가 필요한 건 바로 요거예요. ZH ZM ZL. 근데 지금 우리가 열심히 구한 거는 바로 요거 구한 거죠. 요거 이렇고 ZHM 너는 ZHL 너는 ZML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요것을 갖다가 바꾸는 공식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 하나만 대표로 기억하시면 이거죠. 만약에 ZH 값을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죠? 2분의 1 때리고 가로 안에 뭐죠? H가 들어간 거. H가 들어간 거는 더하고 H가 없는 거 뭐죠? 빼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억난다. ZHM 플러스 ZHL 그리고 마이너스 ZML 해갖고 계산기를 푸시면 되는 이런 문제 많이 풀어봤을 겁니다. 그걸 갖다가 이제 접목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이해됐어. 그래서 우리는 H를 구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H 들어간 거 플러스 M 구하는 거죠. M 들어가는 거 플러스 L 구합니다. L 들어가는 거 플러스 나머지는 마이너스. 물론 이제 이 공식에 나오는 유도 과정이 있는데 여기까지는 무리죠. 이거는 의미 없으니까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숫자를 넣어서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1차 즉 여기가 ZH가 2.1 ZM이 마이너스 0.1 13.5가 나올 겁니다. 자, 이것을 아까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게임 끝나는 거죠. 됐죠? 자, 근데 풀이 과정은 이제 끝났는데 공부하다 보시면 이럴 수 있어요. 이상합니다. 왜 2차 측에 여기가 여기 2차 측에 왜 마이너스가 나옵니까? 마이너스. 이유는 뭐냐면요. 지금 1차 측이 3, 4, 5, 2차 측이 1, 5, 4죠. 그러면 1, 5, 4 송전선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로가 있으면 당연히 뭐죠? 전선에 임피던스 값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임피던스가 당연히 뭐죠? 커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전압 강화가 커집니다. 그래서 전압 강화를 보상하기 위해서 2차 측을 뭐죠?
마이너스로 만들어 갖고 선로를 합치면 그죠? 리액턴스, 유도 리액턴스가 작아지기 때문에 전압 강화가 줄어듭니다. 이런 효과를 보기 위해서 2차 측에 마이너스를 만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값 나오는 거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아직 끝난 게 아니고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이거. 자, 여기에 지금 값들이 나왔습니다. 자, 요것을 볼게요. 2.1 마이너스 13.5. 그러니까 여기가 13.5 마이너스 0.1 여기는 2.1 나왔죠. 그럼 아까 얘기했던 듯이 우리는 차단 용량 물어봤지만 어차피 단락 용량이니까 그래 분모의 공식 보이시죠? 퍼센트 Z 100 곱하기 PN. 이때 PN은 뭐죠? 기존 용량은 100MV니까 여기다가 100 넣으시면 되고 이때 요거는 뭐죠? 고장점에서 바라봐서 합성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아까 얘기했지만 요 13.5 자, 이쁘게 그러면 13.5 고장 났습니다. 또는 직렬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쑥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값이 나오는 거죠. 자, n쪽에 2.1 이거 합치면 그죠? 0.4니까 뭐 2.5 여기 2.5 그러면 너는 마이너스니까 0.57이죠. 0.57 그래서 이걸 갖다가 그죠? 합성하시면 돼요. 그러면 임피던스는 요게 뭐죠? 직렬이니까 더하고 저 두 개는 뭐죠? 병렬이니까 합분의 고. 그래서 우리는 2.5, 0.57, 2.5, 0.57 하시면 틱 하고 이 값이 나오겠죠. 물론 이제 얘는 풀이니까 지금 이쁘게 표현한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하면 13.5는 3차 쪽에서 바라보시면 직렬이죠. 더하는 거고 나머지는 병렬이니까 합분의 곱. 그래서 2.1 더하기 0.4, 2.5. 이런 기초 수학이 어려워서 그죠? 너는 0.57 맞죠? 혹시 틀려도 그죠? 이 화면에 다 있으니까 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13.96 나오면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되죠. 이거는 당연히 뭐죠? 기준 용량 100M를 잡았다. 그래서 이렇게 716.34. 아마 이렇게 딱 나오면 그죠? 기분이 아주 째지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4번 보시면 G10이 내장된 계정기형 BCT. BCT가 뭐죠? 부싱형 편력입니다. 우리가 그림 보시면 내공들 다 높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보통 변압기라든가 차단기에 여기 그림에는 표현이 안 되어 있네요. 변압기나 차단기에 이런 거 있습니다. 이런 거 이렇게 차단기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쭉쭉쭉 돼갖고 감싸 있는 거. 이게 바로 뭐죠? BCT 부싱형 변류기 보이시죠? 이런 느낌. 자, 그래서 우리는 네 번째 BCT 5차 계급이 C800. 자, 이런 거 우리가 수업 시간에 만났겠지만 C800의 C는 변류기를 계산할 수 있는 어떤 형식이거든요. 그때 우리는 이 800의 의미. 자, 기억나세요? 이 800은 변류기 2차 단자 간에 걸린 뭐죠? 전압입니다. 즉 800이라는 것은 변류기 2차 단자에 걸리는 전압이 800. 그러면 여기서 기억나세요? 변류기 2차 단자의 전격 전류 얼마? 5A. 여기에 몇 배? 20배. 그러면 5에다가 20배 곱하면 100이죠. 즉 무슨 얘기냐면 C800은 변류기 2차에 100A를 흘렸을 때 걸리는 전압이 얼마라는 거죠? 800.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기억나시죠? 우리는 임피던스를 바로 구할 수 있다. 그래서 100분의 800 너는 8옴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뭐죠? 변류기의 부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가 지금 그 문제에 부담이라고 했지만 원래는
단위가 VA 나오면 뭐죠? 정격 부담이죠. 정격 부담. 우리는 정격 부담 하시면 이런 거 아시죠? I2 제곱 곱하기 임피던스. 그래서 이때 I2라는 건 변력이 2차니까 5 들어가는 거고, 이때 임피던스는 어떻게 겁니까? 이때 임피던스가 바로 변력의 부담이에요. 변력의 부담은 반드시 800 2차 단자전압 분자 올리고, 이 100은 어떻게 나옵니까? 100은 바로 2차 정격 전류 20배. 그래서 정격 전류 20배니까 그죠? 5 곱하기 20은 100. 이렇게 해서 8옴을 넣어주시면 200V의 정격 부담을 풀 수 있죠. 기억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보시면 아까 3번 차단기가 뭐죠? 트랜스퍼 12. 바로 절한 차단기 또는 절체 차단기. 물론 이제 3번은 앞에 모선 붙여야겠죠. 모선, 절한 또는 절체 차단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까 트랜스퍼 12는 모선, 절한 또는 절체 차단기다. 그래서 그 설치 목적 뭡니까? 당연히 좋아요. 그죠? 무정전으로 점검하기 위한 모선 절체용, 절체 또는 모선 절한용 차단기. 그래서 원래 어는 트랜스퍼 10인데 그거 우리말로 바꾸면 절한, 절체 다 됩니다. 왜 무정전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아까 1번 모선, 2번 모선 쓰고 있다가 1번 또는 2번 이걸 주모선이 뭐죠? 고장났다 또는 보수 점검하고 있다. 보수 점검하고 싶다. 그럴 때 뭐죠? T버스로 절환해서 이 보수를 할 수 있는 건데, 다음에 이렇게 넘기다 보시면 그죠? 정전이 만들어지면 안 되죠. 그래서 부하의 2차 측에 무정전을 하기 위해서 당연히 뭐죠? 절한 모선을 이용한다. 그래서 무정전 점검하기 위한 모선 절체용 차단기, 모선 절한용 차단기. 좋은 얘기죠. 뭐 여기에 좀 다른 각도로 쓴다면 이거죠. 주 모선으로 운전하고 있다가 보수 점검 시 그죠? 모선 보수 점검 시 모선 절체, 모선 절한용 차단기로 그죠? 부하의 무정전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이거는 이제 그 길지만 상상을 하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일단 해결적으로는 가장 편한 게 바로 교재의 답으로 하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은 이거는 뭐 여기에 관계없는데 기본적으로 많이 만났죠. 단답에서 만났을 건데, 우리가 병렬운전 조건 하시면 변압기 또는 뭐죠? 발전기 이런 거 아마 다 머릿속에 기억하실 건데,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이게요. 변압기 병렬운전 조건은 크게 단상과 3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다행히 문제 조건 보시면 다행히 뭐 나왔죠? 단상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사에서는 전부 다 뭐죠? 단상, 변압기, 병렬운전 조건 나와요. 그러면 보통 이런 거죠. 저는 이렇게 해요. 극정펀해. 그래서 보시면 극성이 같을 것, 여기 앞 글자 그죠? 걱정, 퍼네. 그래서 극성이 같을 것, 정격 전압이 같을 것, 퍼센트 임피던스 같을 것, 또는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가 같을 것, 또는 퍼센트 임피던스 전압이 같을 것, 다 공통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내부 저항과 누설 리액턴스 B가 같을 것. 이런 걸 또 테크닉 좋으시면 RXB가 같을 것.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RXB가 같을 것. 뭐 이렇게도 많이 표현하죠. 근데 아마 우리 대산 가족 계신 분들은 충분히 이런 식으로 다 세팅이 됐을 겁니다.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